충남 내륙 주민들도 KTX를 타고 수도권에 갈 수 있도록 서해선 복선철도가 생기지만 위로 끊기고 아래로 단절돼서 속도까지 들쭉날쭉이 될 전망입니다. 장애인들이 더 이상 격리시키지 말고 지역사회 속에 살아가게 해달라며 세종과 대전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얼마나 억울했던지 도로를 막아서고 청사담을 넘다가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미세먼지는 중국 탓이 아니라고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물질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원산지 찾기에 성공했습니다.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수도 대전의 미래를 진단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과학 행사들을 통해 가는 기획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엔 서해선 고속철도가 생겨 충남의 내륙 주민들도 KTX를 타고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노선이 참 이상합니다. 위로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화성에서 노선이 끝나고 아래로는 홍성역에서 멈추게 돼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반쪽 노선을 만들었을까요? 첫 소식 강지련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착공한 서해선 복선철도의 시작은 홍성역입니다. 내년이면 KTX 이음 열차를 타고 충남 내륙을 거쳐 시속 260km로 수도권까지 단숨에 주파합니다. 장항선 느린 열차만 타던 충남 서남부권 주민들에게도 KTX라는 신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해선 복선전철의 노선이 이상합니다. 당초 서울이 종착역으로 추진됐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서울을 코앞에 둔 화성까지만 가도록 설계된 겁니다. 홍성에서 서울로 향하다 경부선과 만나기 직전 화성시 송산으로 방향을 트는 건데 충남도는 경부선까지 6km만 직결하면 되는 일이라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대로 환승을 한다면 서울역까지 50분대로 예상됐던 소요 시간이 1시간 34분으로 늘어납니다. 약 4조 원 정도 들여서 서해선이 홍성에서 화성까지 가는데 이거를 환승을 해서 서울까지 가라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어떤 경우도 직결해야 돼야 되고.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도 문제였습니다. 지난 2015년 서해선 기공 당시 국토부는 홍성과 여의도를 57분에 환승 없이 잇겠다고 공언했지만 2019년 신안산선으로 갈아타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대로라면 남북측 철도 가운데 서울로 연결되지 않는 건 서해선이 유일합니다. 서해선은 위쪽뿐 아니라 아래도 단절돼 있습니다. 홍성역에서 충남 남부와 호남 방향으로 장항선이 분개하지만 시속 100km만 주행이 가능한 단선이어서 고속철은 더 이상 달릴 수 없습니다. 노선은 위아래가 모두 단절되고 속도도 들쭉날쭉인 반쪽짜리 철도망이 생기는 겁니다. 위에는 구간이 되어 있는데 중간에서 잘렸어요.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거기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또 철도 연결망에 있어서도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을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충남도는 서해선 서울 직결과 장항선의 복선화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전국 지방의회 의장단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57분쯤 대청호 청주 문희대교 인근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 2명은 대전의 민간 항공 운송 사업체 소속 직원들로 기장 이모 씨는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부기장 이모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청주 지역 산불 진화를 위해 헬기가 담수 작업을 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기름이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오일 펜스 등을 설치했으며 50톤 크레인 2대가 출동해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종합병원과 전통시장에서 감염이 계속되는 등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대전에선 중앙시장 내 의상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상가 번영회 관계자 등 5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조리사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전 권양대병원에서도 50대 환자 1명이 추가돼 같은 병실 내 환자와 보호자 등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서도 각각 3명과 2명이 추가 확진됐고 세종에서도 30대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장애인들도 더 이상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외침이 대전과 세종에서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는지 도로를 막아서고 청사담을 넘어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목소리를 김철진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당장
경찰과 시위대가 한데 엉켜 고성을 지르며 몸싸움을 벌입니다. 시위대 일부는 3m 높이 정부 세종청사 담벼락을 넘어 대형 현수막을 펼치고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회원 100여 명이 장애인 권리 증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탈시설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인간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고.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시작된 이번 집회에서 참가자 300여 명은 장애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시설 안에만 있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살 수 있게 이동권과 노동권 등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누리고 살 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어디 가려면 장콜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하고 버스 타려고 하면 노선이 없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너무 엄청 화나거든요. 그게 있어서 그래서 시위에 나오게 됐고. 특히 참가자 일부는 바로타 버스 아래로 들어가 도심 왕복 4차선을 막아서며 이 일대가 6시간가량 통제됐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라도 교통약자들의 현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며 집회 주최 측과 75분간 면담을 통해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TJB가 단독 보도한 천안 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둘러싼 천안 시의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천안시 도시건설 사업소를 찾아 용곡지구 개발 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황천순 시의장은 오늘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지난 2017년 용곡지구 인근 농지 매입과 관련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지 못했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벗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정의당 천안시당은 시의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당사자들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올 들어 감소세를 보이던 대전 지역 주택 거래량이 다시 반등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 주택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300여 건에서 1월에는 2,525건, 2월에는 2,232건으로 계속 줄었으나 3월에는 2,764건으로 전월 대비 23.8%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벗어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주택 중심으로 거래돼서 주택 시장 전체를 판단하기는 아직 섣부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국내 미세먼지가 심해질 때마다 한국발이냐 중국발이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는데요. 미세먼지에 들어있는 방사성 물질을 분석해서 미세먼지의 원산지를 역추적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오리발에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통해서 보다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천리안 EBO 위성이 지난해 9월 촬영한 영상입니다.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를 품은 짙은색 띠가 중국에서 한반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은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책임론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미세먼지에 포함된 극미량의 방사성 물질을 분석해 나라 밖에서 발생한 오염원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주로 성층권에서 생성되는 베릴륨 세븐과 쉽게 사라져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납 212와 214의 특성에 주목했습니다. 베릴륨 세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고도에서 내려오는 이제 이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하고 같이 분석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릴륨 세븐을 함유한 중국발 미세먼지와 달리 국내 발생 미세먼지에는 반감기가 짧은 가스 형태의 납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성 물질로 추적한 오염원의 원산지는 서울과 대전의 측정소에서 포집한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됐습니다. 미세먼지 오염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의 경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의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의 기원을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의 추가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54번째 만든 과학의 날입니다. 앞서 미세먼지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과학적 근거로 밝혀낼 수 있는 것처럼 대덕특구를 품고 있는 대전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 수도인데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4차 산업혁명 특별시가 되겠다며 역량을 모으고 있는데 최근엔 그동안 부족했던 산업 인프라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문지동에 위치한 우주산업 선두기업 솔탑. 1999년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위성인 아리랑 1호의 관제 시스템 개발 참여를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태국과 아프리카 4개국 등 해외 시장까지 진출한 우리나라 대표 위성 기업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위성 관제 분야를 넘어 위성을 자체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10kg 내외의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도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자체 개발한 초소형 위성은 2023년 발사되는 최초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서비스뿐만 아니라 행성 탐사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미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시작이지만 앞에 더 끝은 무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연구개발 기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대전시. 이제는 솔탑과 같은 우주,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 기업을 얼마나 유치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느냐가 성공을 위한 관건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항공기 부품과 우주선 등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비치로 넥스텍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또 지역의 분자 진단 전문 기업인 바이오니어와 전자 현미경 개발 기업 코코넛 필터, 반도체용 세라믹 기업 단단 등과도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마다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사업 확대를 통한 지역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특별시에 입지를 굳힐 드론과 로봇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드론 업체는 9곳에서 12곳으로 늘리고 지역 로봇 업체 20곳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학도시 대전의 경쟁력을 인식하고 있는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 씨앗을 어떤 형태로 잘 인큐베이팅해서 스타트업으로 연결하느냐, 이게 가장 큰 숙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시 공동으로 대전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선두주자를 꿈꾸는 대전이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지역 기업들과 대덕특구의 기술력을 무기로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과학계에선 풍성한 행사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 과학수도 대전시가 과학의 달을 맞아서 온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함께 과학의 매력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데이터가 만드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국립중앙과학관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과학의 달을 맞아 마련한 데이터 미래전. 데이터의 역사를 살펴보며 새로운 미래상을 엿보고 홍수 예측과 교통 문제 해결 등 4대 국민생활 안전 문제 연구 성과도 배울 수 있습니다. 과학관에서 준비한 여권과 비행기표를 들고 전시 공간을 돌며 퀴즈를 맞히면 상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미래전, 여러분 함께 오셔가지고 데이터가 바꿀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고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을까? 전 세계 환경 문제로 대두된 플라스틱의 탄생을 알아보고 친환경 플라스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특별전도 마련됐습니다. 최근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집에서도 과학 문화 축제를 풍성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사이언스 데이를 개최하는데 과학체험 콘텐츠 만들기 등 참여형 이벤트가 진행 중이며 스마트폰 신인류와 천문, 친환경 자동차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체험 재료와 강연 도서도 신청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대표 마스코트 톰도리와 함께 즐거운 과학 실험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과 작용 반작용, 공기 부양선 등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을 흥미롭고 친숙하게 설명합니다. 오는 23일 사이언스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는데 지역마다 특색 있게 제작한 과학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과학 도시를 넘어 과학 수도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했으니 많이 참여를 하시면서 즐기면 좋겠습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지키며 오프라인 현장에서 각종 과학 전시를 체험하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편안하게 과학의 달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TJB 조혜원입니다. 과학의 날을 기념해서 뉴턴의 사과나무가 대전 오월드 안에 있는 플라워랜드에 식재됐습니다. 이번에 식재된 사과나무는 뉴턴이 1665년 만류인력의 법칙을 깨달은 계기가 된 사과나무로부터 접목된 4대 손입니다. 뉴턴의 사과나무는 영국과 미국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며 1977년 미 연방표준국에서 한미과학기술협력의 상징으로 표준연구원에 기증해서 연구원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발전 유공자로 권오석 생명연센터장과 송희은 에너지연 책임연구원 등을 선정해서 표창했습니다. 청년 창업과 발굴을 위한 청년 창업 사관학교가 세종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세종시 다정동에서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과 이춘희 세종시장, 청년 창업가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 청년 창업 사관학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세종시의 상가공실 문제 해소를 위해 가온마을 7단지에 비어있던 임대상가에 입주했고 1년간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사무공간, 시제품 제작 인프라, 판로 개척 등 창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하나, 둘, 셋. 대전시와 대덕 특구 출연 연구기관들이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창업 지원 기관인 K-바이오랩 센트럴 유치를 위해 오늘 추진협의회 출범식을 갖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바이오랩 센트럴은 2천억 원이 투입돼서 실험실과 사무공간, 네트워킹 등을 제공해 바이오 분야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기관으로 중기부가 다음 달 중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전지법 김성준 판사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사기범에게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청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대 이 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수입 대행업체 직원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번호를 건넸습니다.